살고 싶고 사고 싶은 부동산 사브TV 팬더입니다. 역세권이 답이다. 예, 고양 은평선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좋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다음 방송 때 좀 의견을 좀 같이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000명 정도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구독, 좋아요도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좋은 의견들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의견에 또 의견 남겨주시고 또 다른 생각도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정보들도 같이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참고로 철도 계획을 해봤고요. 뭐 예타부터 그다음에 공사하기 전까지 턴키 공사하는 전까지 다양한 사업들을 한 12년 정도 했었고 역세권만 한 20년 정도 이렇게 했던 나름 전문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 책들 그리고 여러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저의 의견에 그냥 참고를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뭔가 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방향 설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방송을 촬영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독 정말 좀 필요합니다. 이제 3,000명 이제 곧 되려고 하거든요.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좀 인원이 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저의 방송의 수준도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 좀 보태주시고요. 꼭 보시지만 마시고 구독까지 부탁드려봅니다. 역세권의 답이다. 고양 은평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지난 6월 달에 나온 고양 은평선 그 환경 영향평가 그 초안 공람 공고 평가 항목에 대한 공람 공고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노선에 대한 언급이 있지는 않았고요. 개략적으로 선에 대한 것들만 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여기가 뭐 세전력 정도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창릉역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여기가 화정역, 그 다음에 여기 고양시청 정도다라고 좀 봐주시면 됩니다. 큰 축대는. 그래서 아마 앞으로에 대한 변수가 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선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좀 자제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큰 틀에서 이 고양 은평선의 의미가 뭐냐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제가 먼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3기 신도시 왕숙지구, 그 다음에 여기는 교산지구, 그 다음에 여기는 창릉지구와 연계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비는요, 현재까지 한 1조 4천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 사업비의 대부분을 창릉 신도시의 사업비로 충당을 하는 형태입니다. 여기 창릉 신도시인데요. 여기에 있는 사업비로 이 건설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이게 3기 신도시와 연계된 사업이다라는 부분을 먼저 머릿속에 인식을 하시고 나서 방송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3기 신도시 19년에 얘기가 좀 됐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고양 창릉지구, 그 다음에 광역교통 대책의 일환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뭐 사업성은 나름 있게 나왔습니다. 타당성 평가 기본계획 착수했고 6월 달에 전략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22년에 시작을 했고요. 23년에 6월 달에 요거에 대한 언급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고양 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까지는 고양시고 여기까지는 서울시인데 원래 이 사업 자체는 도시철도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시가 메인이고, 물론 서울까지 들어올 수는 있어요, 도시철도 사업이. 하지만 지금 여기에 광역철도를 언급했던 부분은 그래도 서부선과의 연계성들을 고려해서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시점과 뭐 수청은 세전력, 종점은 고양시청, 29년까지 하겠다, 1조 4천억이 든다. 이 사업비는 LH 성능 신도시에 입주하는, 토지를 매입하는 사람들의 사업비로 진행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정안,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한 안이 14.5km짜리 아니고요. 이게 14.5km짜리 아닙니다. 그 전에 검토했던 내용이 14km. 그래서 약간 노선이 연장됐잖아요. 연장된 거에 대해서 일부는 여기 행신 중앙역에 대한 통과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일단 뒤에서 또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전체적인 상황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현재까지로는 7개 역에 대한 언급만 나와 있습니다. 또 뒤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환승역으로는 3개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이해만 일단 해주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들을 좀 보시면 크게 여기가 세전역입니다. 세전역. 그 다음에 여기는 향동지구, 그 다음에 여기가 창릉, 그 다음에 창릉, 네, 여기는 도래울 마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정도, 그 다음에 여기에 화정역, 그 다음에 이쪽에 고양시청역,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일단 공식적인 건 이렇게 7개다. 이렇게 노선축은 연결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노선축은 연결된다. 지금 제가 막 거졌는데 참고해서 보시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시점은요, 아마 제가 보기엔 이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여기가 지금 서부선에 대한 연결이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가서 산을 뚫고 뭐 이렇게 가겠죠. 그다음에 보통은 역은요, 상업지, 빨간색이 상업지입니다. 상업지에 여기 씁니다, 통상.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선이에요, 직선. 직선 쭉 이렇게 연결해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어디 생기겠어요? 여기 어딘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어딘가 생기겠죠. 역사의 위치나 역의 정확한 위치는요, 실시계획 인가 전쯤에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역사가 생긴다, 어디가 출입구다라는 것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현재 나올 수 있는 건 다 예상에 대한 거에 불과하고, 실제는 실시계획 인가 전, 그러니까 실시 설계가 마무리될 때쯤에 거의 확정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오죠. 쭉 올라와서 여기서 하나 쓰겠죠. GTX 창릉역하고 조금 더 올라가서 여기서 쓰겠죠. 여기서 GTX 창릉역, 여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가서, 보통 철도는 노선축 도로축 따라 갑니다. 도로축 따라. 이렇게 도로축 따라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 빨간색. 빨간색 이렇게 하나 쓰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 중심을 통과하는 것보다는 이 도로축으로 좀 더 가는 게 수월하지 않겠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쯤에 생겨도 환승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하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통상은 도로 지하가 그래도 지작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도로축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쪽에 이제 여기 고양시청까지, 고양시청에 있는 뭐 소방서 있는 부지까지 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여기 다섯 개 맞죠? 그리고 아까 앞에서 봤던 6개, 7개 정도가 현재로는 좀 나와 있는 예정역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보태서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여기랑 역간 거리가 긴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지하철 같은 경우는 1km에 여기 하나 정도가 쓰면 적당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14km, 전체 사업 구간이, 전체 사업 구간이 14.5km이기 때문에 7개는 좀 부족하고요. 이거보다 좀 더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디에 생길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 저의 예측으로는 여기가 도래울 마을이거든요. 도래울 마을에 이쯤이 딱 좋습니다. 이쯤이. 역간 거리 고려하셔야 되고요. 역간 거리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최근에 이제 막 불이 붙었던, 뭐 기사화되기도 했던 이런 사업 지구가 여기죠. 그래서 여기를 뭐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좀 더 앞에서 당겨야겠죠. 앞에서 당겨서 뭐 어느 축으로 연결되든지 간에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가든지 이런 식으로 돌아 들어가는, 그래서 여기에 뭐 행실 중앙역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약간 노선을 우회하는 느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저는 발표는 막 된다 됐다 막 지역에서는 이미 뭐 플랜카드도 붙여 있고 막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이 고양 은평선 자체 사업비의 대부분을 LH가 부담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업의 주체는 누가 되겠습니까? 일단 경기도,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 다음에 고양시,
예, 그 다음에 물론 국토부도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LH가 이제 들어간다는 겁니다. 물론 LH는 국토부의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국토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 대한 부담을 왜 창능지구가 돼야 되느냐라는 것들 때문에 결국 이 우회에 따른 노선의 연장, 그리고 거기에 추가역에 대한 부분들은 고양시가 부담해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 그 다음에 어떤 공사비에 대한 뭐 여러 쟁점들에 따라서 결정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LH나 국토부에서 처음부터 야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기존의 사업들을 보면 일단 딱 저스트하게 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하고 이거에 대한 변경하는 사업을 요청하는 요청 대상자가 니네가 검토하고 추가 비용을 납부해라. 그러면 검토해 볼게. 이런 얘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돈 낼게. 우리가 할게. 공사비 낼게. 하자. 라고 한다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래울 마을은 여기가 지금 다 창릉 지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는 약간 우회하는 거지만 여기는 노선의 일부에 속하고 그리고 여기는 아무래도 역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좀 있다, 꽤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여기는 약간의 변수가 더 있다라는 상황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구체화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쟁점들이 계속 이제 부각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이 조금 더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물론 위에 원당에 있는 예전 원당지구 거기가 지금 한 30년 정도 된 이런 재건축 중심의 단지랑 개발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원당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 계획들 이런 것들을 계속 고양시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같이 주목해서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릉지구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시면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고양 은평선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는 지금 창릉역, GTX 창릉역에 대한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고양 은평선은 창릉지구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좋은 대안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게 결국 서부선을 연결되느냐에 대한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되고 고양 은평선에 대한 창릉지구를 좀 살펴보면 약 789만 평, 9만 미터 제곱이죠. 그러면 한 240만 평. 여러분들이 평수 따질 때 앞에 7에다가 3만 곱하시면 돼요. 그럼 21에다가 369 하시면은 여기 240만 평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3만 6천호. 상당히 큰 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상당히 넓은 부지라는 거예요. 한국토지공사 LH가 사업의 주를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와 그다음에 고양,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같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역이고요, 위치, 그다음에 금액은 11조 2천억 정도, 11조 2천억 정도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업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 크게 수입과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수입과 지출. 지출은 뭐겠죠? 대부분이 지출. 토지보상비가 지출입니다. 그 중에 또 일부 여러 가지 돈이 들 거고 여기 안에 고양 은평선이 있고요. 이 비용이 무려 1조 4조 원입니다. 1조 4조 원 상당히 큰 비중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업 지구보다 창릉 지구의 아파트 사전청약 분양가가 한 1,800에서 2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가 이 고양 은평선에 대한 사업비가 지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은 뭐
당연히 여기서 생기는 토지를 LH가 팔면서 생기는 수입이 대다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고양 은평선과 창릉지구에 대한 이해를 같이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셨으니까 이해하시고요. 또 연계해서 보시면 이 서부선과의 직결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고,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서부선을 잠깐 보면 여기가 세전역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게 고양 은평선입니다. 그래서 서부선의 내용을 좀 다시 보면, 제가 다음 방송 때 서부선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근데 오늘은 고양 은평선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라 짤막하게 좀 얘기를 드려보면, 16.1km 정거장 16개, 그 다음에 서울시 도시철도 사업 중에 하나다. 세전역을 해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가는 겁니다. 핵심은 여의도의 108, 109, 110역. 훑고 가죠, 완전히. 이게 핵심이죠. 그 다음에 신촌역을 간다라는 점, 그 다음에 서울대 입구라는 점. 그러니까 도시철도는요, 2호선이잖아요, 2호선. 이 2호선에 붙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2호선에 붙여주는 게. 그리고 주요 업무, 핵심이 어디냐, 이거를 직절로 한 번에 갈 수 있다라는 건 상당한 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 서울 도시철도 사업 중에 첫 번째가 절로 가는 거, 북한산으로 가는 거 맞죠? 우이선, 우이신설선. 두 번째가 신림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동북선이고요. 그다음에 위례선은 좀 빼셔야 돼요. 이거는 좀 이벤트 사업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위례 신사선.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서부선입니다. 근데 노선의 가치나 의미로나 보면 저는 다섯 개 중에 제일 의미 있는 게 서부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부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들을 고양 은평선이 같이 연장해서 간다라는 거는 상당히 나름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지금 16.15km고 앞에 게 14.5km예요. 합치면 거의 31km의 수준입니다. 상당히 큰, 그러니까 광역철도급 정도의 규모가 큰 사업으로 지금 커졌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원래 서울시 입장은, 니네 여기서 환승해 가라. 왜? 니네가 들어오면 분명 다 태워갖고 사람이 들어올 거 아니냐. 그러면 서울 사람들 타기 힘들 수 있으니까 니네 태워갖고 와라 라고 하는 건데, 지금 3자가 만나는 거죠. 국토부, 그 다음에 고양시, 그 다음에 서울시. 여기 다 이제 국힘, 여기도 국힘, 여기도 국힘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웬만하면 서로 좋게 좋게 가자라는 게 지금 이 사업 전체적인 의미의 분위기라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게 다음에 지자체장이 바뀌기 전에 일단은 사업이 들면 그 다음에는 진행하는 게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중간에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지지부진해지다가 이후에 지자체장이 서로 바뀌었다 이러면 사업이 되게 또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이왕 지금 이제 새로운 지자체장이 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삽을 든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왕 삽까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부분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많은 어떤 사업들을 보셨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정치적 결정이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부선의 내용들 좀 더 보면 사업비는 1조 5천억, 그 다음에 BTO RS입니다. 리스크 쉐어링이에요. BTO는 민자사업장이고, O는 오퍼레이팅이고, 몇 년간 운영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고, 현재 이 서부선이니까 서부도시철도가 아마 별도의 SPC 회사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 서부도시철도가 별도로 만들어서 우리는 그걸 SPC라고 해서 이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이러한 별도 회사를 만들고요. 그 중심은 두산건설 콘소시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시협약을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 KDI의 피맥이라고 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이것들에 대한 인정을 좀 받아줘야 됩니다. 거기서 그 사업 진행하세요라고 오케이 사이즈는 나야지만 이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다만 최근에 그 김포경전철에 대한 안전에 대한 우려 문제,
그리고 수요 예측에 대한 우려 문제 때문에 서울시는 혼잡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방안을 제시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뭔가 좀 이거는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드니까 지금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나온 게 이게 지금 경전철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세량짜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게 보통 우리가 차량, 제가 지난 방송에서 주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차량을 보시면 일반 지하철은 내량이에요. 내량이 아니라 이렇게 여섯 량이 기본인데, 최근에 지는 건 기본적으로 내량품을 많이 씁니다. 내량품을.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중량 전철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김포 경전철은 이거보다 작아요. 그리고 두 장밖에 안 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폭이 하나에 20m고, 열차의 길이가 14m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경량전철이에요. 근데 경량전철의 형태가 이거 말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한 9.5m. 더 작습니다. 이거보다 10m 정도밖에 안 되는 게요. 9.5에서 10m밖에 안 되는 거. 고무차륜. 바퀴가 다니는 거, 바퀴가. 철도 라인이 아니고요. 바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고무차륜 방식으로 세량이에요. 길이를 따져보면 이것도 한 30m. 이것도 30m. 그러니까 수요적인 차이는 별로 안 나는 거예요. 얘나. 그러니까 두량짜리나 세량짜리나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게 경량전철, 경전철이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중형전철이라고 해서 중형전철, 요거와 요거 사이, 17.5m짜리, 요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지금 경량전철로 가기로 되어 있고, 이 세량짜리, 10m짜리 세량짜리를 하나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이 노선은 지금 광역화되고 있는데 이 세량 갖고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꼭 문제가 분명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 사업들을 제안하시거나 관계되신 분들은 이거 이러다가 또 문제다. 이거 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선이 너무 좋아요. 이거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서울시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고양시에 사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3호선보다 이게 빠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충분한 대안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중형 전철 정도급까지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공사비가 한 20, 30%더 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올려주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또 하나의 문제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건 저렇건 간에 어찌됐건 빨리 사업이 진행되는 게 중요하고, 지금 이렇게 힘이 있을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또 입장 차이가 바뀌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시간상 좀 끝을 마무리하면 제가 방송을 가급적 20분 15분 20분 사이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것들을 좀 얘기를 드린 거고, 그리고 저는 정말 이 사업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이 사업들에 대한 어떤 여론, 힘 이런 것들을 자꾸 몰아가줘야 돼요. 그래야 사업이 속도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민원도 넣으시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도 하시고 탄원서도 넣으시고 왜 안 하냐, 도대체 벌써 했어야 될 건데 왜 안 하냐라는 부분들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시고,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빨리 하는 부분과 아니면 사업에 대한 규모를 제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확장해야 되는 부분이냐에 대한 것들은 늘 아이러니하게 고민이에요. 네, 늘 아이러니하게 고민입니다. 이렇게 가면 나중에 문제가 될 건 뻔한데 이렇게 또 하자니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누군가는 빨리 했으면 좋은 바람, 누군가는 제대로 했으면 좋은 바람, 이 두 가지 양 갈래길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튼 댓글에서 좀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고, 저 또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사안이 좀 진척이 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브TV 여기서 좀 맞춰보도록 하고요. 고양 은평선 빨리 하루라도 진행됐으면 좋겠고, 서부선 또한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브TV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